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맛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다 한바탕 톡톡. 빗방울이 그치면 황금빛 가을이 무르익을 것 같습니다. 발맘 수다고양의 루비캣입니다. 어릴 적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던 강아지 한스 이야기며 옛날 이야기, 어르신들의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민요들을 전해 들으며 잠을 청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특별히 산타 할아버지가 걸어놓은 커다란 양말에 담겨있던 장화시는 고양이, 작은 아씨들, 소공녀 이야기, 책을 꺼내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유년의 기억들이 담겨있는 그림책 한 권들이 있으신지요? 어른들이 함께 읽는 그림책 이야기, 고향 시민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 속에 푹 빠져보겠습니다. Go togethe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비가 오고 나니 완연한 가을 풍경이 펼쳐질 듯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좀 쌀쌀하긴 한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마법사 디테님과 고향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특별히 그림책 한 권을 선사하시러 성큼성큼 달려오셨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어요. 디테님 자기소개 부탁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또 고양시에서 일산에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은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는 옐로스톤이라는 출판사고요. 네, 그림책을 주로 내고 있어요. 그림책을 내시는 대표님과 오늘 함께 하실 텐데요. 여기 고향 시민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 목소리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살고 있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살고 있는 송혜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 성사동에 살고 있는 김지혜입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바쁘신 일상 중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마법사 디테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디테님에게는 뭐 특별히 어릴 적 그림책에 대한 특별한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이름도 디테라고 해서 왠지 모르게 여신 분위기, 여신 포스를 좀 담고 있는 듯하기도 한데요. 이야기를 좀 전해주세요. 디테라는 이름은 특별한 뜻은 없고요. 제가 그 4월생인데 예. 신화에서 4월을 상징하는 여신이 아프로디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심오한 뜻이. 예, 그래서 앞으로는 빼고 디테만 했는데 뭐 디테라고 또 그걸 뭐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프로디테라고 여성분들은 대체로 아프로디테의 줄임말이라고 금방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지었고요. 그냥 그 이름이 저는 좋아서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불러주고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여신포스의 디테님이 전해주시는 그림책에 대한 유년의 뭐 특별한 기억들 좀 소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어릴 때는 사실 그림책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또 제 기억에도 남아있는 그림책들이 몇 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수업 시간에 책상 밑에 놓고 몰래 훔쳐보던 그림책이고 지금도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준 그림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잃으라고 예.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고전이죠. 네.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예. 뭐 이런 책도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예. 뭐 이게 이제 단순히 그림책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게는 이제 그 그림과 또 거기 담겨 있는 내용이 지금 그림책들이 짧은 페이지 안에 담고 있는 사실 그런 함축적인 내용들을 그런 책들이 담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책을 내면서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어렸을 때 저한테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정신을
그 그림책에 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림책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거를 어른이 된 제가 또 예. 어린아이 모습이 있잖아요, 안에. 예. 그걸 그 그림책을 만들면서 달래주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이제 제가 책을 내면서 만날 때도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제 어린 시절 꼬마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게 그림책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갑자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꽃이라 불러주시는 것 같아서 꽃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제 같습니다. 꽃을 정말 좋아해요. 온갖 꽃에 꽃가라로 지장을 하고. 예, 예.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그 모두가 꽃이라는 이야기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그 책 제목이 좀 특별해요. 여름, 가을, 봄 그리고 다시 시작 여름이라고 하셨는데요. 사계절의 시작은 봄부터일 텐데 이 그림책은 여름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그림책을 뭐 번역하게 된 계기며 특별히 제목에 대한 얽힌 일화들이 좀 있으신가요? 이 책이 원래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런 원서 제목이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는 책을 내면서 봄에 출간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한국 사람한테 뭔가 새로운 시작, 희망 이런 것들이 다 봄으로 상징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도 다시 봄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까 생각을 했었어요. 하다가 책이 출간이 좀 늦어졌어요. 늦어져가지고 결국은 다시 여름이라는 제목을 달게 됐는데 사실은 원서 제목도 다시 여름이었고 그리고 출간 시기도 그렇고 사실 가장 적절한 제목을 달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름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여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봄의 의미 부여는 많이 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이 책을 편집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름이 어떤 의미일까? 여름은 봄에서 시작은 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완성된 계절이잖아요. 예. 가장 완성된 계절이고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랑이 만개하고 예. 그 다음에 만물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그 계절은 사실 저의 어린 시절도 생각을 해보면 예. 여름이라는 그 느낌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여름을 되찾는 그런 장면으로 마지막 장면이 끝이 나요. 예, 예. 시작도 맞습니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그 행복했던 순간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림책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럴 때 다시 찾은 여름 잃었던 그 행복을 다시 찾았다는 그 의미의 가장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 책을 읽어주신 독자분들도 또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예, 의미를. 예. 네. 예, 왠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두 번째 기회, 인생 이모작 뭐 이런 것들로도 예, 좀 맞습니다. 다가오기도 하네요. 예. 예, 예. 특별히 이 그림책을 좀 번역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뭐, 특별히 이 그림책이 말을 걸어오셨는지요? 네, 말을 걸어왔죠. 예. 말을 걸어왔는데 예. 이제 그리스 책이기도 했고 또 국내 시장에 이런 형식의 그림책들이 별로 없어요. 그림도 낯설고 그 다음에 담겨 있는 내용도 좀 평이하단 말이에요. 예, 예. 우리가 그림책이라고 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딱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주는 그걸 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전체가 잔잔하게 흘러가는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이 책을. 근데 저도 이 책을 이제 에이전시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 제 지인들에게 예. 의견을 구했어요. 근데 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림도 낯설고 예. 그리고 글도 너무 평범하다. 근데 1년을 제가 이 원고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볼 때마다 그렇지만 나는 이걸 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 내 마음을 따르는 게 옳지. 그리고서 제가 주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책을 냈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제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그 마음과 똑같이 반응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순간들이 사실 책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거든요. 예. 제가 지금 대표님을 본의 아니게 좀 여러 차례 좀 본 것 같은데요. 처음에 대표님을 보기 전에 책을 좀 먼저 봤어요. 그리고 그 대표님과 또 북토크에서 또 한번 뵀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또 책을 보게 되죠. 저도 생각지 않았는데 이 집이란 소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있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그 사이사이에 보니까 캐릭터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캐릭터들을 찾아가면서 읽는 또 다른 작가의 오마주가 좀 숨겨져 있다는 생각들도 좀 하게 되고요. 아, 특별히 이 그림책이 대표님께 말을 걸어온 이유가 있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걸어왔죠. 네. 예, 결국은 마음의 소리를 따르셨다는 이야기이신데요. 예, 뭐 한국어 번역 과정 중에 뭐 건네받은 초기 작가의 작품과 좀 달라진 점들이 좀 있으셨는지요? 책을 만드는 과정은 번역책은 그 번역책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사실 그 책을 만드는 과정에 많은 부분들이 또 번역자라든가 출판사의 어떤 정신이 담기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책을 편집하는 그 형태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글을 번역을 하지만 번역된 글을 어떤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느냐 이제 그런 거에도 어떤 의도가 담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카피문이라든가 이걸 어떤 독자에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요즘엔 출판사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 책이 가지고 있던 그 이상으로 편집자의 정신이 담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 책도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읽기도 했고 그리고 책이 처음에 작은 사이즈에 우리는 보통 그림책이 하드카바라고 해서 딱딱한 표지로 된 판형의 책이잖아요. 근데 이 외국 책은 그게 아니고 그 물렁물렁한 왜 소프트카바 표지였어요. 예. 그걸 하드카바로 옮기다 보면 이게 페이지 수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를 늘리게 됐었어요. 늘려야 되는 과정에서 제일 책 뒤에 이제 붙어 있기도 하지만 저자한테 이 책을 지은 이한테 이제 한국어판으로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좀 써달라 해서 제가 그 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글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책을 기획했을 때 정말 내가 이런 거를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의 글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저자가 책의 그 그림책 안에 다 담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 부분이고 책을 이제 제가 이제 번역도 하고 예, 예. 또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이기도 한데요. 처음 번역했을 때 책 글 전체가 굉장히 좀 밋밋했어요. 예. 밋밋했는데 그게 제가 좀 시간을 두면서 제가 마음에 활력이 생겼을 때 겨울에 번역을 해놨는데 이걸 다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몇 달을 묵혀놨어요. 그리고 저 또한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고 봄이 좀 무르익고 봄이 가면서 저도 마음의 생기를 찾게 되고 그때 글을 다듬으니까 글을 다듬는 것도 조금 달라졌고 그래서 많이 달라진 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많이 리듬감을 거기다가 계절적인 느낌을 많이 집어넣은 거거든요. 글 속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달라진 부분들이죠. 아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작가의 편지를 통해서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저도 반가운데요. 마음을 담게 되고 진심을 좀 순환하게 되면 이게 상대방에게도 좀 전해 지나와요. 예. 특별히 출판을 마치고 기억에 남는 독자들이 좀 계신가요? 책이 조금 일찍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게 되면서 저는 K문고를 들러서 책을 보여주려고 들고 나갔어요. 근데 그 제 소개를 아버지한테 그 친구가 하면서 책을 보여드렸거든요. 보여드렸는데 그 아버지가 그 책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기획할 때 아이들이 보는 거를 제일 처음에 염두에 둬야 되지만 사실은 어떤 여기 책
안에 있는 내용은 그 집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이 전체 과정이. 그런데 이 집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삶 자체가 하나의 집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저 말고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사셨던 분이라면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삶을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과정도 하나의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여행으로서 삶을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 여행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이 책에 제가 그런 걸 독자들이 좀 읽어줬으면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 드신 분인데 그걸 언어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예. 그런 느낌 같은 걸 받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 같은 걸 하고, 첫 독자가 제대로 된 독자에게 이 책이 가장 먼저 갔구나. 그래서 참 그때 마음이 좀 묘했어요. 네. 예. 정말 만날 사람에게 만나지고 찾아지는 그림책이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요. 예. 특별히 병상에서 듣는 집의 이야기는 남다르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예.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있다고 막 손가락질로 사인을 보내시는데 얘기 예. 전해 주세요.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이 책을 읽은 독자가 이제 서평 이벤트에 올린 글이었어요. 예. 서평에.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지으려고 했던 제목이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기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기회 한 번 정도는 누구나 잃고 살잖아요. 그리고 다 실망하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거는 계절처럼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여름이라는 계절을 잃어버렸지만 또 여름이 오듯이 기회도 또 두 번째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 장면에 그건 이 집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였어요 하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 제목이 너무 딱 맞는 거다 하고 그 책 제목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그림책 제목과 너무 안 어울린다고 다 말렸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포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런 내용이다 하고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서평을 너무 열심히 잘 써주신 어떤 독자분이 이 책을 딱 두 번째 기회라는 키워드로 읽어주셨어요. 그렇게 서평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랑 마음이 통했구나 이러면서 진짜 좋았거든요. 예, 그것도 좀 에피소드일 것 같아요. 야, 그야말로 통하는 사회인데요. 예. 예. 이렇게 모든 게 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림책을 통해서 그 통하는 기쁨을 또 느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와, 특별합니다. 이곳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독자님들께서 목 빠지게 그림책의 내용을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책에 집의 이야기도 나왔고 두 번째 기회라는데 난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그 물음표가 막 3개도 좀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마법사 디테님의 음성으로 떠나는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여름. 그림책 이야기 두쿤두쿤 떠나보겠습니다. Let's go! 집에 오는 길에 친구가 되어준 엘레나에게. 외딴 시골 마을에 버려진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아주 오랫동안 노랫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뜰에서 웃음소리를 들은 지도 한참 되었고, 아이들이 계단참에서 통통 뛰는 소리도 들은 지 까마득했어요. 방에서 뒹굴던 장난감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기지 않았어요. 다락방에서 속삭이던 꿈 이야기도 들려오지 않았죠. 새들은 이제 버려진 집에 날아오지 않았고 둥지를 틀지 않았어요. 고양이들도 그 집에서 새끼를 낳지 않았어요. 정원에는 이제 잡초만 우거져 있었어요. 나무와 꽃들은 시들었고 덩굴이 모든 걸 덮어버렸죠. 딱 한 그루의 나무, 사과나무만 빼고요.
사과나무는 홀로 뜨거운 햇빛과 추위와 서리를 견뎠어요. 버려진 집은 이따금 문을 덜컹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점점 병들어갔어요. 그 집에도 예전에는 한 가족이 살았어요. 명랑한 아이들과 지혜로운 할머니, 할아버지, 즐거운 엄마, 아빠, 그리고 늘 재미있는 일을 꾸미는 삼촌이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죠. 집에서는 하루 종일 시끌벅적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깔깔거리고 떠드는 소리, 소곤소곤 책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끔 아이가 우는 소리도 들렸지만 집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잘 자. 안녕히 주무세요. 밤 인사가 들리면 집은 그제서야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어요. 그리고 날이 밝는 이른 아침이면 모든 일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었죠. 하지만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아이들은 자라 어른이 되어 다른 나라와 도시로 떠났어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부모님과 삼촌은 살기 편한 집으로 이사를 가버렸죠. 홀로 남겨진 집은 조금씩 낡아갔어요. 계절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아무도 그 집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름이면 햇볕이 쨍쨍 내리죠. 식물들은 목이 말랐지만 아무도 물을 뿌려주지 않았어요. 가을이면 사과나무에 탐스런 사과가 열렸지만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았어요. 이제 아무도 꿈을 속삭여주지 않았어요. 마침내 어느 날이 올 때까지는요. 그날은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한 가족이 집을 기웃거리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 가족은 오솔길을 걸어 현관문 앞까지 왔어요. 집은 그 모습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어요. 아빠는 옷가방을 들고 있었고 엄마는 유모차를 끌고 있었어요. 소녀는 말없이 창문을 들여다보았고 유모차 안에서 아기는 울고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 가족은 방들을 둘러보고 2층에도 올라가 보고 창문도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집은 소년이 웃으면서 2층 작은 방으로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 방은 벽지가 찢어져 있었고 오래된 장난감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발코니 창밖으로는 사과나무가 보였어요. 소년은 메고 있던 가방에서 나무 하마를 꺼내 벽에 걸었어요. 벽 사이로 웃고 제잘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집은 이제 행복했어요. 열려진 창문 사이로 산들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춤을 추고 부엌에서는 음식 냄새가 풍기고 밤에는 자장가와 동화 읽어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집은 이제 기뻤어요. 집은 엄마가 창문 틀을 닦아주고 아빠가 정원에 채소를 심고 사과나무에 가지를 잘라주고 보살펴 주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집이 무엇보다 좋아한 것은 소년이 들려주는 이야기였어요. 소년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 이야기, 가족이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여행 이야기, 가슴속에 간직한 꿈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집은 장난감들을 곁에 두고 소년이 지어내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벽지에 그리는 그림이 좋았어요. 집은 그 작은 소년이 아주 사랑스러웠죠. 가을이 되었어요. 사과나무는 처음 열린 사과를 소년에게 주었어요. 소년은 나무에 올라가 나무 둥치를 껴안고 속삭였어요. 고마워 사과나무야. 봄이 되면 널 멋지게 꾸며주겠다고 약속할게. 그래서 집은 봄을 기다렸어요. 겨울이 왔어요. 그 겨울은 엄청 추웠어요. 햇빛이 나는 날이 거의 없었고 해가 뜬 날도 흐렸어요. 그러나 아빠는 추위도 아랑곳 않고 장갑을 끼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아빠는 사과나무 둘레에 땅을 파고 구근을 심었어요. 그리고 덤불과 꽃들에게도 다시 살아나라고 주문을 걸었어요. 엄마는 수프를 끓이고 간식을 만들고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소녀는 아침과 저녁 잠에서 깰 때와 잠자리에 들 때 작은 발코니에서 사과나무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느 날 소년과 엄마는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다락방에는 오래된 물건이 가득했어요. 흔들의자, 나무 사다리, 카드 상자, 오래된 양탄자, 인형, 사진과 편지와 여러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상자들이었죠. 두 다리만 있는 테이블, 거울, 책, 로프도 있었어요. 집은 그 물건들을 기꺼이 주기로 했어요. 엄마는 인형과 상자를 집어들고 거실로 가져왔어요. 그날 저녁 소녀는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대가족이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었어요. 아가들은 유모차에 타고 있었어요. 소녀는 사과나무에 매달린 그네를 보았어요. 어린아이 솜씨로 그린 고양이와 개, 코끼리 그림도 보았어요. 정원문은 활짝 핀 꽃들이 아치 모양의 울타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집은 온갖 색깔에 휩싸여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그리고 소녀는 종이봉투 안에서 태엽을 감으면 움직이는 원숭이 인형을 발견했어요. 원숭이는 낡고 먼지가 끼어 있었어요. 소년이 등에 달린 태엽을 돌리자 원숭이는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심벌질을 쾅 하고 올렸어요. 소년은 원숭이를 껴안고 속삭였어요. 너는 내 친구야. 매일 밤 잠자리에 가기 전 소녀는 사과나무와 원숭이 인형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가족은 따뜻한 벽난로 앞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집은 크게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아, 너무나 멋져. 모든 게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왜냐면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기 때문이죠. 봄이 다가오자 조금씩 낮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햇빛이 많아지고 공기는 점점 더 따사로워지고 향기로워졌어요. 아빠는 집을 천으로 감싸고 나무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집 안팎의 벽에 페인트 칠을 했어요. 집은 기뻐서 그르릉 소리를 내었어요. 마루도 대청소를 하고 깨끗이 닦았어요. 다락방에서 발견한 오래된 가구들은 부서진 곳을 고치고 정성 들여 윤을 냈어요. 그리고 데이지 꽃을 꽃병에 꽂아 방 곳곳에 두었어요. 소년의 방에는 연파랑색 양탄자를 깔고 벽에는 사과나무 그림을 걸었어요.
집단장을 마친 후 가족은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발코니로 나왔어요. 아빠는 아기를 안고 소녀는 원숭이 인형을 안았어요. 집은 기쁨으로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집은 새로운 가족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다시 여름이 왔어요. 새들이 슬며시 다락방에 날아들었어요. 창문 사이로는 웃음소리가 메아리쳤고 꽃이 활짝 핀 뜰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더없이 행복했어요. 집도 마찬가지였죠. 그건 버려진 집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였어요. 집은 새로운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다시 살아나고 아름다워졌어요. 집은 깊이 감사하며 가족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따뜻한 보금자리를 내어주고 가족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었죠.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예. 한국의 독자들께 보내온 이 작가님의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 한국의 독자들께 집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건물일 뿐인 집과 가족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집.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넘치는 장소가 바로 가족이 살아가는 집입니다. 집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안식처이기도 하고 꿈의 씨앗이 처음 심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여름과 또한 다른 모든 계절이 숨어 있습니다. 입맞춤을 나누고 소망을 품고 때론 작별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정을 나누는 삶의 공간입니다. 집은 버려질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집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집은 다시 살아납니다. 집 안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고 벽 사이로 목소리가 흘러넘치면 집은 다시 생기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집의 방에 깃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집의 모든 보물들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집으로 향하는 이 여행을 세상의 모든 가족과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때로 상실을 겪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의 여름이 지난 다음 다시 여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해피엔딩일 것입니다. 아르기로 피피니. 와. 혼자 읽는 즐거움보다 함께 돌아가면서 읽게 되는 그림책의 매력, 때로는 마력이 참 소중합니다. 특별히 마법사 디테님께서는 그림책을 읽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마을 안에서 두런두런 책 읽는 소리가 참 정겹습니다. 발맘발맘 수다고양은 팟빵 유튜브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를 다 듣고 난 후 나만의 감동들을 나누고 싶다면 팟빵, 유튜브, 네이버, 다음 블로그의 게시판과 댓글을 두드려 주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하트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그야말로 센스 만점!